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루나입니다. 새해 시작을 사주 스터디와 함께 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개무량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타로 강의는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주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사주 스터디는 말 그대로 강의가 아닌 스터디입니다.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여러분께 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해 온 사람으로서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이해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어떠세요? 제가 항상 타로도 그렇고 뭐 어떤 강의도 그렇고 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자, 나를 먼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여정 이렇게 항상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번 스타디도 마찬가지로 나를 찾아가는 여정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주팔자의 신비 나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지? 어떤 명을 받고 태어났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덕금학당 창광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습니다. 물론, 창광 선생님은, 걔가 누구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여하튼, 저도 처음에 사주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을 좀 헤맨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뭐 개인 강습도 받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아,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모르겠지? 그런 시기에 덕금학당이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 사주가 이런 거구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창광 선생님 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창광 선생님이 이제 작업을 하신 책이고 한국명리사협회 구설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창광 선생님의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주식회사 한길로다로 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덕금학당 가시면 됩니다. 덕금학당 검색해서 도서 쪽에 가시면 이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내용은 전부 이 책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이 비교적 좀 쉽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내용에 근거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명리학이 뭘까요? 사주팔자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는 뭐 점 보러 간다, 사주팔자 보러 간다 이러면서 한두 번은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뭐 물론 전부터 해 오신 분도 있겠지만 명리학이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점을 보는 거야, 내 인생을 알아차리는 거야, 뭐 맞추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리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알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명리학이란 명, 목숨 명자죠. 타고난 운명, 하늘이 부여한 삶의 틀이라고 합니다. 또 리, 이치, 질서, 원리. 그 다음에 학, 배우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된 삶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이치와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명리학은 기륭화복을 맞추는 학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맞춰봐. 나 1년 뒤에 어떻게 돼? 10년 뒤에 어떻게 돼? 나 돈 많이 벌어? 뭐 어떤 남자 만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예측을 해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점사는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자, 명리학은 삶의 흐름 속에서 언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학문이다. 지금 해야 할 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일, 앞으로 계획해야 할 일. 결국은 삶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하는 이제 공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시간학이라고 배웠습니다. 계절학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사계절을 흘러가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이었고 2026년이 지금 왔습니다. 2026년이 지금 시간으로 딱 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에너지는 저나 여러분들께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때지? 이거를 알게 해주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명리학에는 기본적으로 실형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임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이제 루나소울 타로에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사주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사주를 보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이 너에게 준 어떤 장착해준 능력이 있어. 그거부터 볼 거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능력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뭐 차후의 일인 거고요. 어쨌든 나는 어떤 명령을 받고 태어났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거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시령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 만물은 하늘의 뜻에 따라 태어나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지닌다고 해요. 만물마다. 저희도 만물에 들어가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늘이 부여한 임무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능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 각자 다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창강 선생님께서 이 팔품이란 단어로 정의를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형 사상이 각자가 다른데 그 각자 다른 내용이 뭐지? 라고 8개로 나누셔서 어떤 능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냐라고 만드신 체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허에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팔품을 배우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실형 사상을 8개로 나눴다. 근데 그 8개는 어떻게 나눴냐? 우리 지금 365일이죠, 1년이. 365일을 8등분해서 8품으로 나눴다. 8개의 품이 있다는 얘기죠. 천지의 기운이 머무르며 순환하는 시간 구조로 해서 생장, 화, 멸 해갖고 8개의 구간, 45일씩을 나눴습니다. 45일씩을 8개로 합치면 365일이 돼요. 그래서 그 각 45일마다 하늘이 부여한 임무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품마다 자연 환경의 특징이 다르다. 결국은 팔품이라는 거는 나의 삶의 무대다, 환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터디에서는 8주 과정으로 8개 품을 하나씩 스터디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주 스터디 하러 오셨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죠. 왜 갑을병정부터 안 가르쳐줘요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갑을병정부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스터디가 갑을병정부터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팔품부터 우선 시작을 할 거예요. 팔품을 공부하다 보면 갑이 뭐고 을이 뭐고 임수는 뭐고 해수는 뭐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될 거고, 그냥 팔품 자체의 환경의 내용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뭐 가을 겨울생 같은 경우는 못 느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키워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어떤 그 느낌도 알게 드리겠지만 그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다음에 갑을병정 무의경신 임계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다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팔품을 공부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러면 팔품 안에 또 뭐가 있냐? 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걸 실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팔품마다 그 시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환경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뭐지? 라고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그거를 당령이라고 해요. 그거와 넘어서 또 밑에 또 세분화된, 당령 밑에 세분화된 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령이라는 건 있는데 이거야말로 각 개인이 원령에 해당하는 용사 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한 임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하지만 저희가 팔품 공부를 할 때 당령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사령 얘기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당령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령 정도는 우리가 뭐지? 라는 정도로 하셔야 되니까 알려드립니다. 자, 당령 안에는 또 뭐가 있냐? 희신과 기신이라는 게 있어요. 당령이란 글자가 혼자 있다고 잘 수행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합되는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배합되는 글자가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희신과 기신이라는 게 있는데 희신은 당령을 잘 쓸 수 있게끔 사명과 재능이 잘 쓰이는 상태로 돕는 기운을 주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기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글자? 결과적으로는 당령의 배합에 맞지 않는 기운일 수 있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대발할 수 있는 글자가 기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이 있어. 근데 그 명을 8개로 나눠서 팔품이라고 해. 팔품 안에는 나의 고유한 당령의 글자가 있어. 당령을 잘 쓰려면 이걸 도와주는 글씨가 있거든. 그 글자는 희신이라고 해.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신이야.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 스터디 진행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지장간을 안 넣어놨네요. 이게 제사주입니다, 제사주.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는 지금 천간, 위에 있는 게 천간에 있는 글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보통 갑을병자, 무의경신인 게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밑에가 이제, 지지라고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들어갑니다. 요 안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를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들과 똑같은 글자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주 사주 4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은 연, 월, 일, 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도, 월, 일, 시 4개의 기둥. 여기에 2개씩 글자가 나온다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붙여진 겁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는 나의 생각, 의지,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지에 있는 글자는 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지, 지지의 어떤 만물의 활동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팔품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 이게 월지에서 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월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월령 월에 있는 하늘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부여한 임무다. 만물의 움직임을 보고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겠죠. 기운의 섞임과 변화, 그에 따른 만물의 쓰임을 요 글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팔품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요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어디에서든 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글자라고 어느 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 몇 월에 태어났어? 생년월일을 몰라도 돼요. 몇 월에 태어났어? 요것만 알아도 물론 절기에 따라 다 바뀌니까 너무 절기에 근접하다 싶으면 이제 요일까지 날짜까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너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너는 그럼 무슨 품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사주팔자를 읽지 않아도 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품은 절기로 나눕니다. 절기로. 8개로 나눠서 자축월, 임묘월, 묘진월, 사오월, 오미월, 신유월, 유술월, 해자월 이렇게 8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밑에 날짜가 써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 있지만 비교적 요 날짜에 준해서 팔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팔품 안에서 내가 무슨 품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생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주 스터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적어도 저희가 팔품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요 정도는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8번 스터디에 자축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찍어서 미리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자료도 보내드릴 거고 아까 팔품, 당령, 그 다음에 희신귀신 요 4개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것도 좀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것도 정리해서 표를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이해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주 공부는 외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주 팔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는 거 상당히 매력 있는 일입니다. 뭐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네가 어떻게 돼? 그런 뭐 직언을 한다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힐링을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위로와 공감을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8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확실하죠? 파이팅 할 거죠? 저도 기대 많이 하면서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저 또한 성장하는 루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